그래서 이제 그 홍장원 전 차장이랑 조태용 음, 국정원장 이 두 분이 네, 요 건 가지고도 음, 정치인체포 가지고도 이제 음, 좀 실랑이가 있었는데 네, 근데 또 이 조태용 국정원장께서 음,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음, 증언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모를 수가 있나요, 국정원장이? 이거 좀 저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게 바로 외교관들이 말하는 네. 외교관들의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양비론을 설파라든지 네, 네. 양시론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음. 자,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네.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걸 갖다가 주요한 화두로 삼았죠. 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조태용 씨가 저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네. 나는 국정원 요원이 아니고 외교관입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얘기예요. 아. 응? 그러니까 저분 생각에는 내가 짐작컨대 국정원장보다는 네. 외교부 장관을 한다거나 네, 네. 아니면 좀 높여서 국무총리를 한다거나 네. 그러한 일이 나한테 생기기 전까지는 음. 국정원에서 일을 하지 않고 음. 얌전하게 있다가 네. 아무런 잡음 안 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영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네. 저런 사람들은 그 소위 말해갖고 저 사람이 지금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어요. 외무부실을 보고 외무부 내에서 아웅산에서 돌아간 이범석 그 당시 외교부 장관의 음. 사위가 돼서 네. 그야말로 북미 라인에서만 그 양지로 다녔던 사람이야. 외교관에서도. 그러니까 고생이란 건 해본 적이 없지. 음. 거기다 고등학교도 그 좋은 역 같은 학교 있잖아. 왜 경기고등학교라고. 거기 아. 출신이야. 경기고 어. 서울대군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네. 국민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던져서 내가 봉사해야 된다는 우리 공작관들과 같은 그런 마인드나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지.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을 잘못 선택한 크나큰 그 과오가 이런 식으로 네. 나타나는 거예요. 아. 만약에 조태용 씨가 네. 저렇다는 것을 알았다라면 네. 우리 윤 대통령은 저런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히면 안 됐고 음. 저런 사람을 외교안보실장에 앉혀서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저 사람이 뭐 비례대표 의원도 한번 해봤고 아. 외교부에서도 뭐 계속해서 북미란에 있어봤고 네. 그러나 경력만 화려하지 대북 문제라든지 비밀 공작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해본 적이 없는데 와서 보니까 무섭지 두렵지 음. 그런 일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뭐만 했냐면 박지원과 서훈 시절에 즉 문재인 정권 시절에 호가호위하고 온갖 친북 종북 대한민국 혼납을 해서 애썼던 국정원의 썩은 간부 애들이 있단 말이야. 네. 걔네들이 그래도 김규현이가 왔을 때 제법 다 쫓겨났었어. 네, 네. 그런데 이놈들을 다시 원상복구시켰어. 음. 그게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원의 조태용과 그 주변의 인사들은 뭐다? 문재인 때 썼던 애들이야 다. 네. 그나마 우리가 말하는 3% 있죠. 네, 네. 그 3%는 다시 뽑아서 다 지방으로 쫓아내고 좌천시키고. 교육번에 우리 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네. 국가간도 난 박약하고 네. 도무지 우리 국정원이 해야 되는 네. 본연의 과제 우리가 하는 그 비밀 공장 네. 사업들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당연하게 반국가 세력이 뭔지를 모른다고 하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긴 왜 몰라.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홍장원과 관계 네. 또 계엄과 관련된 상태에서 네. 저게 바로 양쪽에 다 아. 중간에 서서 네. 안 죽고 살아남는 것만 배운 거야.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진짜 그 피땀을 짜내는 그런 그 육체의 고통이 따르는 훈련도 하고 네. 예?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하나의 요원이 되고 하는데 네. 저 사람은 그런 과정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응. 걸어온 길이 응, 다르니까. 없죠. 응? 저 뒤에 지금 보이는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저 황원진. 저 사람이 저 국내 차장, 북한 차장인데 네, 네. 저 양반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나하고 서울대 중문과 동창이야. 아, 동창이에요, 나 또? 하나 위에 선배야. 아. 그런데 가갖고 하는 일이 없어 저것도. 네. 내가 잘하는데 네, 네. 문재인 때 살아남은 거 봐서는 아.
사바사바 해인 거 아닐까? 네. 어? 그러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저기 없었다. 경상남도 마산인가 그런데 출신이 네네. 문재인 정권에서 살아남았다는 거는 이제 양심을 팔았다는 얘기도 되고. 아. 그런데 지금 저 차장 자리에 앉아갖고 네. 뭐 어디 가가지고 무슨 뭐 기재부 뭐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뭐 북한 현황을 갖다가 뭐 교육을 한다는데 아. 들리는 얘기가 네. 아 신문의 내용보다도 못한 거 이런 거 왜 갖고 와서 교육하냐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불평을 한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국정원의 저 간부들이 엉망이야 엉망. 엉망이고 지금 너무 뭐 안일함에 다 있지 않나. 예. 네. 큰일이죠. 지금 보면은 그나마 이거 대통령한테 바른 얘기를 하고 올바른 정보를 들여가지고 네.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정책 결정하도록끔 그걸 지금 국정원에서 과거에는 계속 해왔는데 네. 그걸 갖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시작하면서 나는 국정원 보고를 안 받겠다고 천명을 하고 또 국정원들도 지금 대공수사권 없어진 상태에서 워라밸, 네. 워킹 라이프 밸런스 해갖고 직원들이 그러고 이제 자기들 주말 여가나 즐기려고 하고 지금 그 안에 부부로 사는 애들이 700쌍이래. 아, 그때 얘기해 주셨죠. 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무슨 일이 되겠어 그래요. 거의 성관이급인데 그럼. 그러니까 네. 관타나모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갈 놈들 집 많잖아. 그렇죠. 응? 예. 네. 그런데다 지금 저 뭐예요? 관타나모 그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네. 늘린다고 지금 한 그러고 있죠. 30만 명 정도 더 넣을 수 있게끔 늘린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 아마 볼 때 난 그 ROK 리퍼블 코리아에서 나가는 그 크리미널들 네. 걔네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싶은 아.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예, 그러니까 간 사람들도 예, 포함해서. 대북 제재에 위반한 애들 네. 뭐 대표적으로 문재인, 이재명, 네. 이화영, 김성태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북한 다니면서 이제 그 씨 까고 다니는 놈들 있지. 응? 북에다 지금 저 애 놓고 애들. 네. 걔네들도 뭐 북을 갖다가 불법으로 씨앗을 뿌리고 도와줬으니까 걔네들도 잡아넣어야 되겠지. 뭐 하다 보면은 관타나메 갈 놈들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만 해도 저희 장관급 이상으로 있었던 애들 뭐 청와대 비서관급들만 네, 해도 네. 그 직원 한 100명은 될 것 같은데. 아. 예? 예. 근데 원장님은 네.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거의 100명 되는데 예. 조태용 원장님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조태용 원장님은 이제 생각할수록 예. 저게 지금 딴 게 아니라 네.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봐서 그래. 고생을 안 해봤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조태용 같은 사람하고 공수훈련을 받아보면 네. 어떨까? 누구처럼 모형탑 11m에서 뛰어내렸는데 네. 졸도해갖고 오줌을 싸면서 간다든가 그런 애들이 실제로 있었거든. 아. 분명히 안 내리겠다고 막 버텨서 네. 뒤에서 발로 네, 차서 네. 떨궜어. 네. 근데 애가 안 움직여서 그냥 가는 거야. 축 처져갖고 그 건너편에 가갖고 이제 그 우리 그 차군 그 하네스를 하는데 그거 땡겨갖고 딱 보니까 바지가 다 젖어 있더라는 거야. 그냥 오줌을 싸. 네. 그 공포에 질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기절하면서 오줌을 싸는데 네. 아마 조태용 씨도 오줌 한번 쌀 것 같은데. 실제로 훈련을 같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럴 것 그러니까 같다. 그런 걸 갖다가 네. 우리 특전사에서 그 저 강화팀에 보면 여성들도 보통 뭐 1000회, 2000회 뛰거든요. 낙하산 타는 횟수가.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 보면은 뭐 진짜 뭐 만약 그냥 레크레이션 하듯이 하지 힘들지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질적으로도 그렇지만 몸 구조라든지 정신 자세가 이거는 내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걸 해야만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적진에 네. 들어가서도 내가 주어진 과제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조태용 씨는 내 참 안 된 게 지금 국가 기관을 위해서 그 봉사할 마음이 없으면 빨리 사표 쓰고 그만둬야 돼요. 네. 저기 저러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그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 기소되니 엉망인 상황이 됐으면 네. 지금 권영세를 보거나 권성동이를 보거나 이 자들이 국민의힘당 안에서 누구도 대통령을 갖다가 돕거나 저분이 저 역경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좀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쵸. 그렇다라면 나를 국정원장까지 시켜준 대통령이 그런 몸이 되었다고 하면 나라면 말이야. 내가 지금 조태용의 입장이라면 나는 단번에 가. 워싱턴에 가. 가서 뭘 하겠냐? 자, 존 레클리프 CIA 국장은 이미 인준이 됐어.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네. 자, 국장님. 나 서울에 사는데 미안합니다. 잠깐 1시간만 봅시다. 영어 잘한대잖아. 네. 그건 나도 어눌한 영어지만 내가 그런 영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완전히 엉망이야. 내란 상태야. 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전체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케이오스, 혼돈의 상황으로 만들었어. 좀 도와주소. 어떻게 도와주느냐? 너네가 중앙정보부가 표 안 나게 뒤에서 힘을 불어넣어서 미 상원 의원들이, 하원 의원들이 아니면 국무부 명의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다가 강력한 레터를 써서 보내주고 네. 또 직접 나와서 미국의 뭐 ABC, NBC, MSNBC 뭐 기타 많잖아요. CNN도 있고 그런 방송사, 신문사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강력한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해주고 야 윤석열이 재판하기 전에 먼저 탄핵된 사람도 있잖아. 장관들, 국무총리도 있고 그러면 선입 선출로 이미 먼저 탄핵하라고 들어온 사람들도 먼저 해. 네. 제일 나중에 들어온 윤석열 대통령 제일 마지막에 재판하라고 할래도 그러면서 미국에서 압박을 가해달라고 국정원장이 가서 미국의 CIA 국장 만나고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특히나 마르코 루비오는 우리나라 편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응?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도 통과가 됐으니까 여보시오 국방장관님 이번에 우리 수원에서 잡아간 애들 있잖아. 그거를 뒷거래로만 쓰지 마시고 공개를 정식적으로 실제로 해주시라. 공개해서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 힘 좀 실어주세요. 아. 정보부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외교부 애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러면 영어도 잘한대. 네. 외교부에서 소문났어 영어 잘한다고. 그러면 그 잘하는 영어를 왜 안 써먹어? 왜? 이럴 때 가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잘못했다고 욕할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당에서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할지 몰라도 반대하는 조직이니까. 그런 거기는. 거냐 뭐 그런가 네. 보다 하고 국정원장이 찾아가서 CIA 국장,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국무장관, 그다음에 마이클 월치 같은 또 국가안보 보좌관 이런 분들을 만나서 네. 정말 사나이 대 사나이로 진실되게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대들이 좀 공식적으로 좀 공표를 좀 해다오. 우리나라를 살려야 된다. 네.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이번에 이 양반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네, 네.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니 주적이 뭔지도 모르고 앉았다고 저딴 소리를 한다 그러면 전 지금 우리 정보부의 대장님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 네. 내가 공수훈련 그런 거는 그냥 뭐 군사훈련이니까 그냥 우리 하는 소리인데. 레크레이션을 했던 거고 네, 네, 저 정도의 그 정신무장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네. 방법은 하나예요. 빨리 집에 가. 월세 많이 받는다며. 월세 무지하게 많이 받는데. 건물주신가요? 왜냐면 그 장인 영감이 그 아웅산에서 돌아가면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네. 보상을 받은 게 그때 또 돈으로 있었군요. 아마 수백억씩 줬나 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건물을 사서 네. 월세만 해도 뭐 엄청나게 받는 모양인데. 나 같으면 그냥 그 월세 한 달에 한 20억 나오면은 그 2, 30억 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냥 띵까띵까 놀겠어. 후배들 부르고 뭐 선배들 불러서 2, 3일에 한 번씩 저녁에 파티하고 말이야. 네. 그래도 다 못 쓰고 죽을 텐데. 저러면서 국정원장 뭐하러 해. 내가 지금 욕을 해주고 싶어도 있잖아. 네. 하도 국정원장이 그 외교부 애들 찌질한 놈들 오다 보니까 자꾸 또 재판에 또 오라 그럴까 봐. 예. 지금 내가 김기현이 때문에도 재판하고 있잖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항상 저는 이렇게 원장님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이미 내부에 뭐 두더지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네. 국정원장으로 있으시면은 네. 이거를 좀 인지를 하고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하여튼 나온 걸 보고 좀 놀랐어요.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취합하는 자리는 대통령이에요. 네네. 어? 네. 대통령 자 온갖 정보를 다 받아갖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만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데가 국정원장 자리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을 하면요. 과거 제가 그 젊은 시절에 할 때 보면은 네. 뭐 좀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하긴 그런데 그냥 엑기스 가장 중요한 그 초결정체들만 보고서로 만드는 게 날마다 100페이지 이상이 올라와.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에. 예. 그럼 그걸 딱 보고 있으면 전 세계 국내 돌아가는 게 한눈에 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머리에 딱 꿰고서 네. 날마다 리프레시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때는 대통령과 독대 보고가 거의 매일 있었다고. 네. 그래 대통령한테 가서 국정원장 그때 이제 우리 젊은 시절 안기부였으니까 안기부장이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 각하 지금 국내에서 현안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급하게 선별적으로 해셔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했고 또 어느 국가에서는 지금 이 일이 빨리 시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정원장이 30분 브리핑 하면서 안기부장의 30분 브리핑을 듣고 대통령은 오늘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어저께부터 생각했던 것과 딱 조율을 해서 그날 바쁘게 돌아갈 수 있는 그걸 갖다가 다 타임테이블 안에 올려놓고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시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 무지 바빠요. 그러니까 머리 나쁘고 능력 없는 놈 대통령 생각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게 국정원장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게끔 활용을 해야 되지. 응?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진짜 미국에 찾아가서 그 소위 통로를 열고 확장시켜서 우리나라에게 따뜻한 온수가 흘러들어오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과연 지금 그거를 할 수 있겠느냐 혹은 해낼 자신이나 용기가 있겠느냐 이런 그 회의가 자꾸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그리고 제가 네.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예. 그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또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관위가 과거에 좀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네. 또 이분도 약간 그 변수 중에 하나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기도 하던데. 저 사람 지금 국민의힘당 비례대표 순번에 포함된 거 아세요? 그래요? 네, 뒷번호지만 네. 거기 아마 들어가 있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예. 백종욱이도 네. 사실 뭐 내가 그 회사 다닐 때는 뭐 그런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랬던 친구들인데 예. 어느 날 보니까 뭐 그쪽에 네. 과학기술 파트 쪽으로 해서 왔다 그러면서 뭐 차장까지 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세요. 지금 국정원이 얼마나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했냐면요. 2023년도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선관위에 서버 검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국정원의 요원들이 해킹돼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허술한지를 다 입증을 해냈거든요. 네. 그래서 100점 만점에 31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났는데 분명히 내가 듣기로는 우리 후배들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던 사람들은 자, 우리가 이 엄청난 이 비리와 안보상의 심각한 손해가 생기는 이거 현실을 확인했으니까 네.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차장에 있던 애들이 야, 그걸 갖다가 왜 알려? 너 만약에 하고 싶으면 네가 가서 해. 우리는 못해. 이러고 뒤로 자빠지는 거야. 네. 그게 그 당시 때 권춘택, 김수현 차장이 있을 때요. 네. 그 다음에 원장은 김규현이고 네. 나를 고발해서 지금 재판받기 한 그 그렇죠. 장본인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부정선거가 뭔지도 몰라. 얘네들 관심 뭐냐? 권춘택이는 빨리 원장 되는 게 관심이고 옆에 있던 홍장원이나 김승현이도 마찬가지로 빨리 원장 되는 게 관심거리고 네. 국가가 서거 나든 말든 국민이 죽어 나가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이놈들이.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요. 10월 10일일 거야 아마. 23년 10월 10일 날 백종원 3차장이 나와서 언론 상대로 브리핑을 했어요. 네, 네. 쫙 해서 뭐 그때 나온 뭐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그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뭘까요? 국가가 해야 될 거는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은 24년 4월 10일 날 총선이 예정돼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5개월 이상 시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네.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네. 장난을 못 치게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국정원도 네. 아무것도 안 했고 네. 또 대통령도 이거를 바로 잡으라고 그 지시를 당시에는- 내린다거나 네. 지금처럼 목숨 건 그런 거를 어느 것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대신한 건 있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면서 의료 개혁 차원에서 의료계와 싸움질을 하고 엉망으로 하면서 국가 비상 예비비까지 한 30조 갖다 꼬나받고 지금 이제 건강보험은 한 두세 달 지나면 고갈라는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됐죠. 그 원장님 최근에 네. 제가 좀 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아까 그 기사 좀 잠깐 띄워주실래요? 그 성관이 구멍 숭숭 난 거. 이때 네. 그 해킹 툴 같은 거를 네. 설치를 하고 네. 일부러 지우지 않고 갔다는 얘기가 또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는 지우고. 국정원에서 네. 국정원에서 뭔가를 이제 심어놓고 그냥 백도 갔다. 같은 거 심어놓고 왔다 예, 이거죠. 예, 예. 뭐 그런 그런 측면은 가능성도 어떻게 생각해요? 배제할 수 없겠죠. 아. 네. 왜냐면 우리 네, 현장에서 네. 뛰었던 우리 후배들은 네. 분명히 국가 안위를 생각해서 네. 그런 걸 하고 아. 자기들이 계속해서 네. 그것을 팔로우업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네, 이제 네. 문제는 뭐냐면 네. 그 상급자에 있는 국장 애들이나 네. 차장으로 있는 애들이 저걸 갖다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당시에 그냥 책임지기 묻어버리려고 싫어하고. 하고. 네. 그러니까 오직 국장에 있는 놈은 차장 가는 것만 바라고 네. 차장에 있는 놈은 원장 되는 것만 바라고 입에 풀칠하는 기간이 길면 질수록 좋다는 생각 이외에 우리가 국가안보전선의 최천명이고 목숨을 던져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없이 오직 무사한 일로 호요식하고 네. 내 배만 불리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의 오늘날의 꼴이 되고 말았겠죠.